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나오면 헷갈려서 많이들 틀려요. 여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말로 물어보는 건데, 이게 헷갈려서 많이들 틀리세요. 근데 굉장히 출제가 작게 나오거든요. 빈도가. 동기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세요. 계좌전류. 계좌전류는 어찌됐든 그건 지상분이라는 거예요. 지상분. 지상분을 발전기의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지상을,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놓는 거예요. 지상분을 풀어놓는 거라고요. 잔뜩 풀어놨으니까 지상인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발전기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시장 전체는 지상이 되는 거라고요. 지상분을 잔뜩 풀어놓은 거라고요. 지상분을. 근데 전동기는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전동기는 소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기를 지상을 잔뜩 소비를 한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 지상을 소비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상분이 동의상에서 지상이니까 밑으로 그릴게요. 지상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요. 쓸 만큼. 근데 이걸 자꾸 소비를 하면은 이 지상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소비를 하니까. 그러다가 다 썼네? 근데도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진상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게. 지상을, 소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시장 전체는 진상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맞추려면 지상을 더 공급해야죠. 발전기 쪽에서는. 그래야 이제 지상을 공급을 해야 진상 쪽으로 와 있었으니까 끌어내리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좌전류를 늘렸다 줄였다, 이제 발전기하고 전동기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지상이에요. 현재 역률이 지상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역률을 개선하려면, 현재 지상이면 역률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기 쪽에서는 계좌전류를 줄여야죠. 너무 많이 공급이 돼 있으니까 그 지상 공급하던 걸 좀 줄여줘야죠. 지상에 있으니까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고요. 또는 전동기 입장에서는 현재 지상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좌전류를 증가를 시켜서, 전동기에서는 증가를 시키면 지상을, 공급된 지상을 쓰게 되잖아요. 사용을 하게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전동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조정 방향이 반대라고요. 전동기 입장이냐 발전기 입장이냐에 따라서. 공급하는 입장인 발전기에서는 공급되던 양을 줄여줘야 되는 거고, 전동기에서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써야죠. 지상이 너무 많이 공급되어 있으니까 지상을 써야죠. 그죠? 그래서 역류를 좋은 쪽으로 만들게 되고, 전동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3번. 세 번째는 역률 조정이 방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기의 특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큰 장점인데 뭐 특징이면서 이제 좋은 점입니다. 스스로 역률 가능하니까, 조정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역률을 나쁘게 해서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동기기 그러면 같은 교류기인 유도기에 비해서 보통 역률이 좋고, 뭐 역률도 좋고, 근데 이건 아시죠? 역률이 좋아지면 손실도 줄어들고 전압 강화도 줄어들죠. 그죠? 그럼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죠?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동기기가 역률이 이제 유도기에 비해서예요. 같은 교류기인 유도기에 비해서 역률 그리고 효율이 우수하다. 보통 특징 얘기를 할 때. 근데 정확하게 뭐보다?
예,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 유도기하고 동기기하고 이렇게 겉에서 모양만 보면,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 유도기 같은 경우는 모양이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같은 교류기인 유도기보다 역률이나 효율 면에서 상당히 좋다. 네, 이렇게 이제 장점이죠, 장점. 근데 동기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겠죠. 자, 단점이 뭐냐면, 단점 중에 하나가 기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기동이 힘들다는 거예요. 발전기의 경우는 이제 발전소에서 쓴다고 그랬죠? 교류고, 우리나라 주파수 몇 헤르츠죠? 60헤르츠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상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상에서는 상회전 방향. 그러니까 우리 쓰는 이 전력 계통이 발전기가 하나만 돌아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죠. 전력망이. 그래서 뭐 발전소는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저 밑에 남해안 뭐도 있고 화력 발전소는 저 서해안 쪽에 좀 많고. 근데 걔네들이 다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력망 전체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한쪽 하나의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도 거기만 차단을 하고 다른 쪽에서 다 어찌됐든 우회를 해가지고 다 옵니다, 전기가. 네, 물론 뭐 일부 구간이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발전기 세웠다가 이제 동기발전기 운전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연결돼 있는 그 계통하고 주파수라든지 상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동기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화 시킨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기존의 망에 동기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동기화 과정 때문에 이제 멈췄다 기동할 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다. 거기다가 동기 전동기의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기동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동기 전동기라는 그 자체 원리로는 기동 토크를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동기기는.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동기 전동기는 회전자계라고 하는 걸 발생시켜서 그 회전자계로 회전자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발전기는 1순위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원인이 계좌를 돌리는 게 원인이죠. 이 계좌를 돌리는 걸 원인으로 해서 전기자에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전기는. 근데 동기 전동기는 이 전기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삼상으로 감겨져 있는 전기자에다가 전동기니까 삼상 전기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투입을 하면 요걸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물론 뭐 이걸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뭐 이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하나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좀 간편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상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한 상. 근데 여기에다가 전동기예요. 교류를 집어넣어요. 상 하나를. 물론 3상 교류를 받아서 한 상 거 전원이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거 뭐 이제 칠판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감겨 있는 코일이죠.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전류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장 방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그러면은 이쪽에 무슨 극이 있는 것처럼 돼요. 여기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다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상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플러스일 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교류니까. 그땐 전류 방향이 바뀌죠. 그럼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요? N극하고 S극이? 바뀌는 거죠. 1초에 몇 번?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60Hz 집어넣을 테니까. 60번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하고 그 다음 쌍이요. 3상이니까 여기 상 하나 또 있다고 그랬죠. 그 여긴 여기대로 또 이런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류가. 요 120도 뒤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또 여기처럼 N극과 S극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만드는 N극 S극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얘가 만드는 거하고 뭐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죠. 바뀌는데. 그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있죠, 하나 더. 120도 뒤에 하나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딱딱 맞잖아요, 삼상이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대략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N극, S극이었으면 이제 얘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만드는 것 때문에 N극, S극이 이게 이제 바뀌는데 여기가 N극이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요 놈 때문에 여기 있던 N극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약해지면서 그 다음 거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N극이 약해지면서 얘가 이제 이쪽에 N극을 만드는 게 여기 N극이 약해지면서 여기가 세진다고요. 맞나요? 그러다가 나중엔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까지 바뀌게 되면. 이제 밑으로까지 내려가면. S극으로 바뀌는데 이제 이 N극은 S극으로 바뀌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첫 번째 거는. 근데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지금 N극 피크를 이룰 거 아니에요. 약한 S극이 돼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쌍인 여기서. 이쪽에 이제 N극을 만드는 거죠. 이제 여기가 또 약해지면서 그 다음 거에서 N극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던 N극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로 와요. 또 이제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N극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여기서. 이거 뱅글뱅글 돈다고 여기를. 근데 이게 1초에 6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주파수가 겁나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물론 반대쪽은 S극일 테고.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 바깥쪽에서 N극, S극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고요. 그걸 회전자계라고 그래요. 회전자계.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마치 자석이 N극, S극이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자, 여기 있던 N극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이 안에 계좌가 있잖아요. 동기기는. 동기전동기. 그럼 이제 대충 여기쯤에서 이제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자석이 있는데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었다고 해봐요. 이건 계좌예요. 이건 고정돼 있어요. 외부에서 직류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직류를 넣어서 이거는 S극 만들고 N극 만들고 그대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N극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S극이 어떻게 돼요? 이게 돌아가는 N극을 쫓아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선 S극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N극이 쫓아서 따라 돌아갈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동기기가 돌아가는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뭐 질량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전기적인 파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자석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N극이에요. 여기다가 S극 자석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붙잖아요. 이렇게 탁 붙죠. 근데 이쪽 자석을요. 이렇게 살살 당겨가면 여기 S극 붙어있는 이 뒤에 자석도 어떻게 돼요? 얘를 붙들고 이렇게 살살 당기면 이 붙어있는 놈도 쫓아오죠. 근데 얘를 잡고 있다가 툭 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툭 당기면 여기가 뚝 떨어지잖아요. 쫓아오지 못하죠. 물론 굉장히 강력하면 쫓아오겠지만 웬만해서는 툭 당기면 여기 떨어진다고요. 삼상 전원 딱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냅다 돌아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얘가 이걸 미처 못 쫓아간다고 이거. 이게 기동이 안 돼요. 그래 사실은.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원리상 기동 토크를 못 만들어요. 원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강제로. 이거를 툭 당길 때요. 툭 당길 때 뒤에서 같은 속도로 축 밀어줘요. 똑같은 속도로. 그래서 당길 거 생각하고 뒤에서 반사신경 좋은 사람이 같이 쭉 밀어요. 그러면 쭉 붙어오다가 이제 뒷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계속 가겠죠? 툭 당긴 다음에 쭉 밀어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온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얘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동이 힘들어요, 전동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발전기는 이제 동기화 과정 때문에 좀 힘든 거고, 잘 그거 안 물어봐요, 발전기에서는. 동기 전동기, 그래서 이제 기동이 안 되니까 동기 전동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동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동법. 스스로 기동 못하니까 기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서 밀어줘야 되니까 얘를 이제 전원 집어넣어서 이거 회전작에 돌아갈 때 이 계좌를요, 외부에서 다른 전동기가 얘를 잡아가지고 처음에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이 속도하고 동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기동 전동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동용 전동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네, 이제 보통 그거를 유도 전동기를 쓰거나 물론 직류 전동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용 전동기 스타트 모터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기동 전동기법 이렇게 불러요. 기동전동기법이 있고요. 예, 보통은 유도전동기를 일단은 많이 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얘기가 있죠. 그럼 유도전동기는 왜 기동용으로 쓸 수 있느냐? 유도전동기는 자기 스스로 기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 원리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유도기 가서. 근데 유도전동기는 자기 스스로 기동을 합니다. 예, 동기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유도기를 가지고 기동을 시키는 이제 기동 전동기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도기는 스스로 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동기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유도기하고 동기기하고 이 바깥쪽 이 전기자 부분의 구조는 동일해요. 회전자계를 만드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유도기하고 동기기가 뭐가 다르냐? 회전자가 달라요. 동기기는 계자가 들어가 있고 유도기는 유도자라고 이게 이제 별도의 회전자가 따로 들어갑니다. 이 계자가 아니고 직류도 공급 안 해요. 그냥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동기기의 계자를 있죠. 계자를 기동 시에는 계자로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고 유도전동기화 시켜요. 이 회전자를. 유도전동기처럼 만들어버린다고요. 기동할 때만. 그래서 유도전동기가 이제 농형유도전동기를 보면 이 안에 회전자가 이런 게 들어가요. 이제 건선형도 있고 물론 농형도 있는데 이 유도전동기 회전자를 보면 이렇게 양쪽에 링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토체, 구리 막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예요. 나중에 유도기 가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뭐 농형 유도전동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이런 원통 수레바퀴 같은 이런 원통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유도전동기가.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의 이 계자 있잖아요. 이 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딴뜻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S극, 뭐 이쪽에 이제 N극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앞면하고 뒷면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링을 붙여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놓고 이 계자극 면 있죠. 이 면 여기에다가 요 링, 여기 링, 이 뒷면에 링. 여기에다가 이 계자의 자극면을 따라서 도체를 이렇게 생긴 이 도체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이쪽 면에도 걸어두는 이게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걸어두면 기동할 때 여기 이제 직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권선에다가 이 계자 권선을 갖다가
단락을 시켜버려요. 기동 시에는. 그러면 외부에서 직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단락시키면. 못 들어가잖아요. 단락시켜 놓고 이거를 이제 요거를 유도전동기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동 시에는. 그럼 유도전동기처럼 얘가 기동이 돼요. 속도가 올라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속이 돼서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마저 들어가면 그때 이제 여기 단락시켰던 이걸 열어버립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직류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기동할 때 이 유도전동기처럼 만든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도체들, 이걸 제동건선이라고 그래요. 제동건선. 그러니까 제동건선을 이용해서 기동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동건선은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난조를 방지시키거든요. 이게.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국 뭐요? 이제 저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동건선을 이용하는 방식을 자기동법, 뭐 자기기동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기동하는 방법 별도의 뭐 외부 전동기 없이 그래서 자기기동법 줄여서 자기기동 이 기가 두 번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동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동법은 뭘 이용하는 거라고요? 뭐를 이용한 게 자기기동법이라고요? 제동건선. 네,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을 자기동법, 뭐 자기기동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이건 단점이죠. 단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역시 단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동기 속도로만 돌아요. 동기 속도로만 회전합니다. 그럼 동기 속도가 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삼상 집어넣으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여기 N극, S극이 어떻게 된다고요? 돈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전자계. 이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불러요. 근데 안에 있는 계좌는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회전자계를 똑같이 따라 붙어서 쫓아 돌아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 동기기는. 그래서 정해진 동기 속도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속도로만 돌아야 되니까 속도 제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점이죠. 그런데 동기 속도로만 도니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땐 좋겠죠. 그 특성이.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속도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속도로만 회전한다. 그 얘기는 정속도를 요구하는 곳에는 좋겠죠. 근데 또 하나는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기도 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속도 제어가 안 된다고요. 속도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죠. 왜요? 직류기처럼 무슨 뭐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에 무슨 법 이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죠. 왜냐면 속도 제어 안 되니까요. 속도 제어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된다로 끝난 거죠. 속도 제어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난조가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난조가 뭐냐면요. 이 난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발전기에서도 나오고, 이제 뭐 전동기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동기 속도로 돌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회전자도 동기 속도로 따라 돈다고 그랬죠. 잘 돌고 있었는데, 이제 전동기니까 여기 회전자에 뭐가 부하가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분쇄를 한다든지, 뭘 찍어 누른다든지, 뭐 압축기를 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부하가 갑자기 확 커지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테고, 부하량이. 그럼 별로 힘이 안 들다가 갑자기 뭔가 큰 부하가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회전자에 힘이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기 속도는 관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다 그냥 상관없이 도는 거죠, 그냥. 근데 이 회전자는 관성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하가 강하게 걸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동기 속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얘는 가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뭐가 힘이 회전자에 빡 걸리니까는 미처 못 쫓아간다고요. 순간적으로. 그죠? 그럼 계속 못 쫓아가요? 계속 못 쫓아가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순간적으로 느려졌다가 다시 쫓아가는데, 이제 다시 동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쫓아갑니다.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속도가 진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부하가 급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진동 과정이요, 진동이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게, 자 이게 여기가 ns 동기 속도, 딱 정해진 속도의 동기 속도는 P분의, 미리 얘기한 P분의 120F 이렇게 해서 딱 속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잘 따라갔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순간에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부하량이 확 증가하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뭔가 힘이 딱 걸리면 이제 실제 회전 속도는, 회전자가 쫓아가는 게 동기 속도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동기기죠. 쫓아가다가 순간적으로 부하가 걸리면 얘가 뚝 떨어져요. 속도가. 못 쫓아가고. 근데 이걸 다시 쫓아간다고요. 속도가 쭉 올라가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증가를 했어요. 회전 속도가. 근데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동기 속도가 시속 200이고, 예를 들어서 시속 200km. 얘도 잘 붙어서 200km로 두 대가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기 속도는 부하가 걸려도 시속 200으로 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뭐가 힘이 딱 걸리니까 속도가 축 처지면서 뒤로 쭉 빠졌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 200으로. 얘가 시속 한 뭐 150 이렇게 줄어들었다고요. 부하가 걸리니까. 쭉 쳐졌는데 얘가 계속 200이고 얘가 계속 150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탈주돼서 나중에 기계 세워야 돼요, 전동기. 이 계좌하고 바깥쪽에서 쫓아가는 이 N극, S극 사이가 이제 이게 너무 벌어지면 못 쫓아간다고, 나중에는 아예. 여기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요. 아까 여기 N극. 근데 N극이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당연히 S극은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얘가 못 쫓아갔어요. S극이 N극 붙어서 쫓아갔어야 되는데 못 쫓아왔다고요. 그럼 벌어졌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얘는 가요. 더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S극은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면 앞에서 가고 있는 N극은 뒤에 있는 S극을 땡기려고 하겠죠. 근데 뒤에서 S극이 쫓아오죠. 그 얘는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민다고요. 그 만약에 아주 확 틀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이렇게. N극은 N극을 밀고 S극을 S극을 밀고 이렇게 되겠죠. 원래 자석이라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땡기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밀 때가 훨씬 세게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밀어낸다고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쭉 미니까 이게 가속이 돼서 이거 돌아가는 것보다 얘가 이제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요. 얘를 쫓아가려면요. 얘는 시속 200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걸 쫓아가려면 얘는 시속 20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전자의 속도가요.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위로. ns 위로. 그러면서 쫓아가요. 근데 이게 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이게. 이렇게. 이 안에서, 동기속도 근처에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완전히 동기화가 되면 다시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이 돼요. 이렇게 진동하는 구간을 난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건 이 난조 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동기 속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맞으면 이 진폭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 진폭이. 이제 그걸 동기 탈조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세워야 돼요. 기계를. 다시 기동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걸 속도 차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바깥에서 돌아가는 거랑 이 회전자가 쫓아가는 게. 속도 차이가 날 때만 이 제동건선의 기전력이 유도가 돼요. 똑같이 돌 때는 이 제동건선이 아무 역할, 원래 유도기라는 게 회전자기하고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야지만 기전력이 유도가 돼서 계속 지속적인 회전력을 얻는 구조예요. 이 제동건선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속도가 맞아 들어가면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전자 유도작용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날 때만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동건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조 방지에도 중요하게 쓰여요. 사실은 난조 방지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제동건선은. 두 번째가 이거고 자기 기동할 때 쓰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동기기 자체가 난조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진동 현상을 빨리 소멸시켜서 빨리 여기가 안정화 상태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동건선이라고요. 제동건선. 그래서 제동건선에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안 되니까 이 난조 소멸법, 빨리 소멸시킨다 또는 난조 방지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는 물어보는데 이 방지책이 뭐라고요? 제동건선이요. 제동건선 설치한다. 네, 그러면 난조를 방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동건선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동기전 동기의 자기기동, 기동법으로도 사용을 한다. 사실 요거 말고도 불평형 부하시에 이상전압, 전압전류 파형개선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7번째요. 7번. Y개선 한다고 그랬죠? 네. Y개선을 주로 하는데 왜 델타 결선 안 하고 Y개선 하냐? 네. 동기기가 Y개선하는 이유입니다. 동기 발전기. 자, 첫 번째는요. 발전소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전압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한 2,000V 정도? 네, 발전소에서 발전할 때 동기 발전기 보통 발전 전압이 한 2,000V 정도고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정도로 발전합니다. 근데 1차 송전이 몇 볼트죠? 보통? 네, 3, 4, 5죠. 3, 4, 5. 또는 요새는 765도 1차 1차 송전 전압으로 이제 765도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765면은 발전소 발전기 전압이 765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발전기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발전기 내부 절연 다 파게 되죠. 보통 10,000V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전이 1차 송전, 2차 송전, 이렇게 3차 송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송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나중에 배전까지 넘어오고 하면서 전압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 떨어지죠. 그 대부분 변압기들이 다 어때요? 다 감압 형태로, 그러니까 전압을 떨구는 변압기들이에요. 단, 발전소에서 1차 송전 가는 거기만 승합형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거기만. 그러니까 1차 송전 부분만 승합이에요. 발전소에서 1차 송전소 가는 거기만, 예, 전압이 만 몇천 볼트 되는 걸, 예, 뭐, 3, 4, 5, 76으로 이제 전압을 한번 쫙 올리는 거죠. 그때 한 번. 예, 거기만 승합이 됩니다. 거기만. 자, 그런데 이제 Y 결선을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대로예요. 만 볼트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기를 델타 결선을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발전기의 1차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볼트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만 볼트 필요하다. 그러면 권선의 전압이 몇 볼트여야 돼요? 델타 결선으로 발전기를 만들었으면 2만 볼트여야죠. 각 상별로 2만 볼트씩 나와야 델타 결선에서는 단자, 선간에서도 발전기 단자에서도 2만 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Y 결선하면 어떻게 돼요? 발전기 결선을 Y 결선으로 해서 이 발전기가 돌아가고 여기 단자에서 이제 1차 송전 쪽으로 이게 이제 넘어갈 때 여기서 2만 볼트를 필요로 한다고요. 근데 권선의 전압은 몇 볼트면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2만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은 전압을 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단자 전압을 만들어내니까 이 권선, 이 전기자 권선 요 상권선을 이걸 절연하기가 어떻겠어요? 절연이. 델타 결선된 변압기보다는, 발전기보다는 이 변압기의 이 전기자 권선을 절연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예요. Y 결선 목적. 첫 번째가 뭐냐? 예. 권선의 전압. 전기자 권선입니다. 물론. 예. 권선 전압을 이제 보통 이 권선 전압이 결국은 상전압이 되는 겁니다. 예. 상전압이 권선의 전압이, 즉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이 가뜩이나 발전소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압 자체가 높아서 절연하기가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절연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절연이 용이하고 그래서 권선의 전압이 그만큼 낮으니까 코로나도 덜 발생하죠. 코로나죠. 그죠? 네, 그래서 코로나 방전도 적어지고요. 잘 안 생기고요. 방전도 뭐 적다 이렇게 쓸까요? 네, 코로나 방전도 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해로에서 어떻게 배우셨을려나 모르겠는데 3고조파 순환전류가 네, 3고조파 순환전류가 제거가 돼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고조파 순환전류가 전기자 권선에 흐르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물론 이게 뭐 저 계산해서 이걸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게 그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쓰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도시화 시켜서 그리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결선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발전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순환 회로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삼고조파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요. 발전기 권선 내부에서 삼고조파가. 근데 문제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밖으로는 나가요, 안 나가요? 밖으로는 안 나가요. 이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발전기 입장에서는 순환 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 입장에서는 안 좋죠. 이 순환 전류, 고조파 순환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간섭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고 파형을 일그러뜨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선로는 어때요? 이걸 받는 입장은 삼고주파를 G가 돌리고 있으니까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로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선로에서는 삼고주파에 의한 뭐 통신선 유도장애 이런 거 없죠. 선로에서는 왜냐면 G가 끓이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안 좋겠죠. 근데 Y 결선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돌 데가 없어요. 삼고주파가 순환할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삼고주파가 내부에서 생기면 다 어디로 나가요? 선로로 나가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좋아요. 삼고주파를 다 내보냈으니까 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선로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에 왜 Y 결선하면 문제가 뭐예요? 선로에 삼고주파 순환 전류에 의한 통신선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변압기에서 결선을 했을 때 그 변압기에서 타고 나오는 선로 얘기고 이제 전력이나 회로에서는 아마 그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지금 발전기 내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 내부에서는 Y 결선을 해야 발전기 입장에서는 삼고조파 순환 전류가 발전기 내부에 흐르질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막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전력하고 막 해가지고 Y 결선이 삼고주파 순환 전류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그건 선로 얘기라고요. 네. 저는 지금 발전기 내부 결선 얘기를 하고 목이 한 마리가 계속 네, 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결선 자체에선 발전기 내부에서 삼고주파 순환 전류 그러니까 권선 내부에 흐르지 않는다. 장점입니다. 장점이요. 자,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Y 결선이면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전화 방지 대책에 용이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보호개전기 보호협조에 좀 더 효과적이고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예? 회로에서. 회로가 아직 참 거기까지 안 나갔겠구나. 네. 일단 나머지는 이제 전력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뭐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굳이 그런 것들은 쓰지 않을게요. 그런 건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요것도 알게 될 거예요. 요것도. 근데 요거. 나중에 선로 문제하고 헷갈리시지 말라고요. 선로 문제하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게 설명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사실은 뒤에 어차피 또 나오는 내용들의 일부기도 하지만 설명 문제들로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아예 동기기 특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로 물어보는 문제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셔라.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는 굉장히 좋다고. 코로나는 뜻이? 그러니까 전개의 차이, 불평등 전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이렇잖아요. 전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전위차가 심해지면 불꽃방전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요. 전개가 강한 곳하고 약한 곳이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부드럽게 줄어들면
당연히 뭐 충전부에서 가까우면 전기가 세고 멀어지면 전기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우면 좀 덜 생겨요. 근데 이제 절연 같은 걸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단절연이라고 그러죠. 절연 같은 걸 하다 보면 전기가 절연 물질을 몇 겹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종류가 다른 절연체들을 쌓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부드럽게 줄어들진 않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이게 계단 형식으로 이게. 전기가 높은 곳과 짧은 거리에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전기가 강한 부분, 약한 부분에서 여기서 방전이 생겨요. 이거 코로나 방전이라고 그래요. 불평등 전개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방전. 그러니까 막 불꽃처럼 벅벅 튀듯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환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비 오는 날 전봇대 그 충전부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다른 데보다 좀 환하게 이렇게 빗무리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방전이라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아마 전력 감염이 또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은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가서요. 유기기전력. 자, 두 번째는 자,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그 자기학 수업을 할 때 그때 식은 유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기기에서 이게 뭐 유기기전력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식 유도해서 계산 못해요. 시험 보러 가서 그냥 주어진 거 집어넣어서 쓰셔야지. 근데 어찌됐든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4.44. 나중에 자기학에서 왜 4.44 나오는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4.44 K파이 FN.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류기에서 유기기전력식이 있었죠. 60A분의 PZ파이 N. 사실상 같은 식이에요. 네, 사실상은. 어차피 뭐 NDT분의 D파이에서부터 뭐 유도되는 내용은 똑같아서. 네, 4.44 K파이 FN 이렇게 되고요. 요거 N이 뭐냐면 아까 동기발전기 전기자 부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파서 상권선 하나 이렇게 감긴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상이 몇 개가 감긴다고요? 3개가 감긴다 라고 했는데 요 N이 뭐냐면 요 한 상당 권수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감겨있는 이게 몇 번 감았냐 이 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전체에 감겨있는 권수는 이거 곱하기 3이겠죠. 왜냐면 이런 게 3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상 하나 감은 수. 저기로 쓸게요. 한 상당 권수. F는 당연히 이게 교류발전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파수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퀀시. 네, 프리퀀시 이건 이제 주파수 얘기하는 거고. 파이는 뭐 직육이랑 똑같습니다. 극당 자속이고요. 그 다음에 K는 요게 이제 권선계수예요. 권선계수인데 요건 이제 그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류기에서도.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동기기에서
동기발전기에서는 이제 분포권, 단절권 이런 이제 권선법들을 또 쓴다고요. 이제 이걸 그냥 사실은 이렇게만 감는 게 아니고 요걸 이제 감는 방법이 있어요. 뭐 분포시켜서 감고 옆에 슬롯에다가 펼쳐서 감고 자극 간격하고 조금 일치가 안 되게 감고 짧게. 네, 그렇게 이제 분포권, 단절권이라고 해서 이제 쓰는데 이 감는 방식에 따라서 기전력이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펼쳐서 감거나 자극 간격하고 조금 이가 안 맞으면 뭐 덜 나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자 권선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인데, 네, 이건 이제 이 부분은 뭐 뒤에서 또 권선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요 기전력이 이게 결국은 이 한 상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렸을 때. 네, 그래서 기전력은 기전력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상당 기전력, 그냥 상전압의 개념으로 보통은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구해라.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발전기 단자, 동기발전기 단자 전압은 뭐 교류발전기 단자 전압 V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은 상간전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상전압. 근데 동기기는 삼상 무슨 결선이라고요? Y결선에 발전기의 단자는 뭐예요? 선이거든요. 상간전압. 예, 그러니까 요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3배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루트 3. 그다음 뭐 굳이 뭐 쓰면 4.44 K파이 주파수, 뭐 한상당 권수, 자속, 뭐 권선계수에 나중에 루트 3배 꼭 하셔야 돼요. 단자전압 물어보면 동기발전기 단자전압.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번. 예, 오늘은 그만 알아보죠. 네, 그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